자, 조금 끊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4번, 5번, 7번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끊고. 자, 처음에 직원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고용주들이 경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의 내성적인 직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하는데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특정 직업에 대해서 판매 포지션에 있는 즉 우리 뭐 세일즈맨이라고 해야 되죠. 세일즈맨에 대한 그런 것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그런 인지적인 그런 부족 뭐냐면 사회적인 스킬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판매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내성적인 사람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자 이것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강의 안에서도요. 그들은 가정한다. 즉 그들은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생각한다, 가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요. 이 부분은 통념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요. 통념이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진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고용주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놓친다라는 거는 그 편견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놓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매우 높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매나 아니면 그런 우리 소비자들을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업에서 되게 높은 유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요. what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이요. 여기 skills 다음에 what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대수로 고치는 게 아마 좀 맞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후 강의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강의 안에서 제일 처음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서는 오타가 맞을 거예요. 매우 높은 이점에 대한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법적으로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배려심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어떤 세부 사항에 되게 그러니까 지금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스킬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친구들 중 한 명을 보자면 얘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거다. 그녀는 그런 리테일셀, 그런 소매점에서 일을 하는 건데 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성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객들을 잘 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러니까 잘 알고 있고 knowledgeable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좀 충만한 상태로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함으로써 고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세부 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한 그녀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뭐에서 가는 거냐면 그들이 사고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다는 그들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그들이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더 좋은 결정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되게 평가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되게 높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합니다. 그녀가 recommendation, 추천을 했을 때,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그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성적인 사람들이 진실도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해주니까 오히려 특정 직업군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잘 맞는다 라고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그런 고정관념이 들어있지만 어떤 사람으로서 되게 수줍고 소심하다라고 그런 정형화, 즉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특정 직업군에 안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한다. 그 이유는 세부 상황에 많은 관심 기울이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이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어휘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여기에서 stubborn 이런 단어들은 어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advantageous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not stubborn, 즉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가자라면 여기에서 answering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뭐 good decision이나 아니면 trust, 신뢰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이나 appreciate, 그 다음에 stereotype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반대의 의미거든요. 여기 전체 부분과, 그러니까 not stubborn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주제와 반대되는 단어가 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어휘를 만약에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낸다라면 여기 있는 단어들로 그냥 보기들을 만들겠지만 정답은 요 두 가지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not을 지우거나 아니면 정형화되어 있다 혹은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정돈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될 수 있냐면 organized라고 하더라도 뭔가 소심하고 수줍은 사람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면 이 문맥과 맞겠지만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되게 프리한 사람이다, free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단어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또 한 번 더 가보자면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지문을 보고 시험 출제를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그냥 어휘나 문맥 내용적으로 좀 접근할 것 같은데 하나가 있다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 문장이에요. 이유는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뒤에 나오는 주어가 사실은 요 놈이라는 거, man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 of whom만 뒤에 봤었을 때 뒤에 보니까 그런 어떤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of를 지우고 반대 보기를, 틀린 보기를 냈었을 때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법 고치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어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병렬, tense와 helps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심해줘야 되는 거. 만약에 아까 전처럼 they랑 병렬로 본다면 helps가 아니라 help만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이런 that, what과 같은 부분, 이런 어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살려서 출제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부분만 뭐 고치는 식으로 어법 고치기의 문제 형태가 나오던가 아니면 다시 서술형으로 나오던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굳이 보기 5개 정도를 찾아보자면 being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크게 보이진 않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being 하나 더. 이 5개 정도의 포인트는 그래도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어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지문 정리하면서 일단 빠르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짚고 어휘적으로 짚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5번 지문 같은 경우 문제 유형으로 치자면 어휘와 서술형 그리고 나온다면 혹시나 어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내용 빠르게 짚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어휘나 내용적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법과 서술형 문법 포인트 하고 유형 짚어나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럼 파란색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희귀했고 얻기에 굉장히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옛날이라고 따지자면 뭐 원시 시대라고 얘기해보자면 실제 파란색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잘 없어요. 눈에 너무 많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 파란색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런 파란색은요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 라줄리라고 라피스 라줄리로부터만 오직 여기에서 나온 것들로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엄청 비싼 종류의 한 돌 대부분 예술가들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싼 돌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동격의 콤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고 라줄리라고 하는 거는 1년의 그런 돌이구나 굉장히 비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합성 색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만들어졌다 100년 전이나 대략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한 색소 개발 덕분에 예술가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파란색을 그들의 작품에 그리고 그런 색깔은 더 밝게 되었고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는 파란색을 얻으려면 굉장히 비쌌고 그거 되게 못 썼었어. 구하기 어려웠어. 근데 합성 색소가 나오고 나서는 쉽게 쓸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1세기 초에 기술들은 주었는데 예술가들에게 주어졌다는 기술이 예술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심지어 조금 더 많은 기술들과 그런 선택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예술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색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덕분에 예술가들이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런 전시회인데 뉴욕시티 뮤지엄 모던 아트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의 한 전시회는 쇼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런 argumentative reality라고 했을 때 증강현실에 대한 그런 쇼를 했다. 근데 이런 박물관의 방문객들은 뭐를 이용했냐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미 버추얼 아트워크 즉 가상현실에 있는 예술품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뭘 포함했냐 3D 이미지를 포함했고 애니메이션을 포함된 그런 예술작품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금
블루 색소, 그러니까 파란색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지 이걸로만 봤다라면, 단지 그런 육안으로 naked eye, 지금 진짜 실제 눈, 그 드러난 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오로지 내가 육안으로만 봤다면 그런 전시회는 완벽하게 비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 보일 것이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현대 예술가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을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계속해서 밀어넣기 위해서예요. 밀어넣기 위해서 누구를 그 창의성의 경계로 계속 밀어내고, 그러니까 누구를 밀어내냐면 예술가의 그런 작품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얘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파란색의 얘기구나. 파란색. 색소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밑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을 얘기하는 게 색소라고 여겼지만, 그 파란색으로 얘기했지만, 전체로 따지고 보자면 파란색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세상의 기술이 발달하고 이거에 따라서 예술가들의 선택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여러 형태의 예술 작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 덕분이다 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빈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얘 하나가 되게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테크놀로지, 기술 자체가 누구에게 새로운 도구와 선택권을 주었다. 예술가들에게 되게 선택권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파란색도 아니고요, 합성 색소도 아니고, 증강 현실도 아니고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발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현실을 이뤄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창의성의 경계를 계속해서 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들이 작품을 경험한다요. 여기에서도 사실 의미추론이라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지문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지문은 6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휘까지만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rare, difficult라고 하는 어휘적인 부분, 그 다음에 afford, 지불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자면 choice라고 하는 부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which include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looked empty라고 하는 단어, last continue라고 하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어휘로 좀 나올 수 있으니 좀 머릿속에 넣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휘보다도요 다른 지문, 조금 아까운 지문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이 8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가정법이 들어가고요, 도치인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좀 보자면 사실 if it had been이에요. had been viewed로 나와야 되고요, if가 생략되면서 had를 앞으로 나오는 가정법 도치 구문이라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서술형.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서술형을 구분하는, 여기 가정법이랑 구분하는 건 뒤에 would를 보면서 우리가 서술형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도치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 문장을 봤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은 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정리해드리자면 제일 위에서 나왔던 that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자면 has given 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시제 때문에 제가 여기선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did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계속적인 보로 위치, 컴마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대수로 바꿀 수 없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n과 for example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요. 특히나 여기 this way도 또 나오죠. 서술형, 그 다음에 빈칸, 의미 추론, 혹은 내용적인 뭐 요약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순서와 삽입 모든 유형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지문은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모르겠던 것들은 모두 다 선생님에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제가 사실 이거 지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많이 봐왔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가능하다라면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강의처럼 실제 그런 장비도 구비해 놓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지금은 당장 공부해야 되는 요 강의를 보면서 모자란 부분은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